은호야, 우리 세 식구 같이 살자.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고성이는 지은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은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고성희의 손이 은호의 손목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제발, 제발 우진이를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이 고성희의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은호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은호야. 고성희가 은호의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어요. 너만 있으면 돼. 너하고 우진이하고 나 세 식구만 있으면 된다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입술이 보였어요. 간절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 은호를 파고들었습니다. 은호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사람이 친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각해봐. 하지만 고성희는 은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라운지에서 지은호는 간 이식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흰색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간 이식 수술 동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은호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그런 지은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아픈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은호야, 우진이는 내 친동생이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어. 제발.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진이요. 재벌집에 입양되었다던 그 남동생이요. 우진이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이 망가졌어. 이식하지 않으면. 고성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죽어, 내 아들이 죽는다고. 은호의 머릿속에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은호야, 조심해.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지혁 선배의 경고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눈물 흘리는 친엄마였습니다. 생모의 눈물 앞에 지은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어머니. 은호가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서류 위에서 흔들렸어요. 결심한 듯 지은호가 펜을 집어들자 고성희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성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소였어요. 은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 이식 문제가 아니었어. 이지혁은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서류에는 고성의 남편의 유산 상속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탁! 두툼한 서류 뭉치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지혁의 손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어. 지혁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고성희의 직계 혈족이 나타날 시 유산의 상당 부분이 해당 혈족 명의의 신탁으로 귀속된다는 특약 조항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혁이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직계 혈족. 지혁의 입에서 차갑게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를 이용하려는 거였구나. 서류 맨 뒤쪽을 넘겼어요. 상속 계획 변경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이지혁은 유산 상속 계획 변경 서류에 찍힌 결제인을 확인합니다. 지혁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손이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류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곳에는 회사 부사장 박성재의 선명한 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재야.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혁이 중얼거렸어요. 너까지 이 일에 연루된 거야? 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재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이면 지역이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은호가 고성이를 처음 만난 직후잖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를 찾은 것도요. 간 이식을 요청한 것도요. 모두 유산 때문이었어요. 지역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은호를 이용하다니. 이지혁은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갔어요. 지역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어요. 성재야, 내가 직접 설명해야 할 거야. 지역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서립니다. 턱선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역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보였어요. 고성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호를 지켜야 해. 지역이 작게 속삭였어요. 더 늦기 전에.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이지혁 씨? 한밤중이었어요. 박성재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이지혁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책상 위로 유산 상속 관련 서류를 던집니다. 바삭. 서류가 책상 위로 흩어졌어요. 몇 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재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이 서류에 직접 사인하셨더군요, 부사장님. 지역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역아, 이건 오해야. 성재가 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해요? 지역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내 사인이 찍힌 게 오해라고요? 박성재는 서류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몰랐어. 성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지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고성이가 가져온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져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결제를 요청했어. 성재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냥 일반 계약서인 줄 알았다고. 일반 계약서요? 지역이 비웃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성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역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어요. 지역아. 성재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호는요? 은호는 뭐가 되는 건데요? 성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를 몰아붙이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기 공모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합니다. 이 서류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부사장님은 사기 공모로 고소당할 겁니다. 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안 돼.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회사는요? 지역이 계속 압박했어요. 회사 주가는 폭락할 거고 부사장님 자리도 날아가겠죠. 성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지역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요? 그만해.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어요.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궁지에 몰린 박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제가. 성재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이 성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친구의 무너진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역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지역이 차갑게 말했어요. 고성희의 진짜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요.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라니?
고성이가 은호를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요. 지역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부사장님도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한 건 항상 따로 보관하셨습니다. 박성재는 사무실 깊숙한 곳의 개인 금고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이지혁에게 건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후 고성희와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다는 것입니다. 성재가 금고 다이얼을 돌렸어요. 똑, 똑, 똑. 숫자를 맞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성재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건네면 어머니는 끝이야. 지혁이 성재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은호를 구해야죠.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녹음기를 지혁에게 내밀었어요. 받아. 지혁이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 성재가 말했어요.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이요? 지혁이 되물었습니다. 응. 성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은호를 찾기 직전이었어. 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지혁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방 안에는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잡음이 들렸습니다. 곧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호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도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녹음을 들을 수 없다는 듯이요. 간하고 돈, 둘 다 내가 가져야겠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해줘요. 고성희가 계속 말했어요. 은호 이름으로 신탁을 만들고 관리인은 내가 되는 거야. 지역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며 자신의 진짜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간 이식 후에는 은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쓸모 없어지겠지. 고성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탁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연락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고성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역겨워서. 지역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귓가에서 콩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우진이는 진짜 아픈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프긴. 고성희가 킥킥 웃었어요. 감기 정도지. 그게 뭐 대수야. 지역이 녹음기를 꺼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진이는 건강해. 아픈 척 연기한 거야. 지역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간 이식도 눈물도 애원도요. 녹음이 끝났어요. 지직 잡음만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지혁은 녹음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갑니다. 지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블루투스로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삐. 전송 완료 소리가 났어요. 지혁아. 성재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어요. 은호를 구해야 해. 지혁이 외쳤습니다. 쾅. 문이 열렸어요. 지혁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성재는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책상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복도를 달리는 지혁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지은호는 병원 VIP 상담실에서 간 이식 수술 최종 동의서에 서명하려 합니다.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은호의 손이 펜을 꽉 쥐었어요. 서류 위에 펜 끝이 닿았습니다. 지은호. 한 글자씩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고성희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 은호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은호가 마지막 글자를 쓰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섭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지혁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중앙에 휴대폰을 놓고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탁! 휴대폰이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선배님, 이게 무슨... 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잡음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고성희의 잔인한 목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메웁니다. 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간하고 돈, 둘 다 내가 가져야겠어. 녹음 속 고성희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은호가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쓸모 없어지겠지. 신탁만 있으면 되니까. 지은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땡그랑.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은호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역겨워서. 고성희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상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우진이는 건강해. 감기 정도지. 그게 뭐 대수야. 헉. 은호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지은호의 시선이 천천히 고성희에게 향합니다. 은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고성희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고성희가요. 어머니.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 목소리예요? 고성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은호야, 이건 오해야. 고성희가 손을 뻗었어요. 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요? 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오해라고요? 은호야. 고성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듣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물잔이 보였습니다. 은호의 손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그대로 고성희의 얼굴에 뿌립니다. 철컥. 은호가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은호야, 안 돼. 지혁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찰싹. 물이 고성희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고성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마스카라가 눈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당신 사람이 아니야. 은호의 목소리가 상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고성희가 젖은 얼굴로 은호를 바라봤어요. 은호야, 내 말 좀. 닥쳐요.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성희가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전 당신의 딸이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 딸이었다고요? 지혁이 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진정해. 하지만 은호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날 버렸어요. 2번이나. 은호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갓난아기 때, 2번째는 지금.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찢었습니다.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은호가 찢어진 서류를 고성희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서류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처럼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젖은 얼굴, 번진 화장, 떨리는 입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호가 지역을 바라봤어요. 선배님 나가요. 은호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나가자. 두 사람이 문으로 걸어갔어요. 은호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부축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상담실에는 고성희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이 보였어요. 떨어진 물잔이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서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호야. 고성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텅 빈 상담실에 고성희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은호는 고성희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역이 은호를 지켜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혼주의자였던 지역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박성재는요. 절친 지역을 배신한 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고성희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유산을 놓칠 수 없는 그녀가 다음에 꺼내들 카드는 무엇일까요? 한우진의 정체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재벌집에 입양된 은호의 친동생. 그는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은호는 지역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성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